중단원이 마무리돼서 이번에도 문제풀이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아까 봤던 35쪽입니다. 4번 문제는 아까 같이 풀었으니까 넘어가시고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1번 같은 경우는 루이스 구조 그리는 문제. 우리 루이스 구조 그리는 방법 같이 봤었죠. 그 방법대로 그려주시면 되고 형식 전화까지 나타내 주시고요. 두 번째 옥텟 규칙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루이스를 그리란 얘기죠. 루이스 그리면 판단하실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도 루이스 구조 공유결합 문제만 엄청나게 내기가 좋습니다. 얘는 공명 혼성에 대한 얘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루이스 구조를 1, 2, 3번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고요. 세 개 다 공유결합 루이스 구조 문제라 흐름이 비슷해서 뭐 하나씩 천천히 봐보도록 하죠. 1번 3아이오디나 이온은 사실 되게 유명한 친구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분자인데 뭐 오랜만에 봐보도록 합시다. 자, 루이스 구조 그리고 형식 전화 나타내라. 루이스 구조 그리는 방법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배운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써보자라는 거죠. 자, 아이오디는 한 개당 원자과 전자 7개를 가지고 원자가 3개 있으니까 21개의 전자를 총 갖고 이온가를 고려했을 때 하나의 전자를 더해서 총 22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을 거다. 자, I 3개를 배치해야 되는데 같은 원자니까 그냥 I를 가운데 하나 두고 대칭적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얘가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8개를 3개가 가져야 되니까 24개의 전자가 필요한데 여기서 빼주면 24 빼기 22니까 2인데 나누기 2를 하면 결합이 1개면 모두가 옥텟을 만족할 수 있다. 근데 원자가 애초에 3개니까 결합이 1개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결합을 하나씩 먼저 집어넣고 시작해 주시면 되고 옥텟을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자 4개를 사용했으니까 빼주면 18개가 남고 요거를 바깥부터 9쌍이죠. 바깥부터 채워주니까 하나, 둘, 세 쌍 썼고 하나, 둘, 세 쌍. 오케이, 6쌍 썼으니까 3쌍이 남죠. 그럼 3쌍은 어떻게 한다? 그냥 가운데. 자, 가운데가 2주기나 1주기면 해당이 안 돼요. 근데 3주기 이상일 경우 그냥 가운데에 싹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 둘, 3개가 되겠죠. 이렇게 배치가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형식 전환은 뭐 그리시면 계산하면 되죠. 자, 왼쪽 그러니까 옥텟을 만족하는 애들은 형식 전환 뭐꼭 그런 건 아닌데 뭐 얘는 7 빼기 7이니까 형식 전환 0 오른쪽에도 대칭이니까 0이겠죠. 가운데 있는 애는 전자를 현재 8개 가지고 있죠. 그러면 7 빼기 8을 해서 형식 전환 마이너스 2를 가질 것이고 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은 중심 원자 쪽에 있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때 아이오딘이 아니라 얘는 지금 4주기니까 가능하죠. 2주기인 플루오린이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 세 쌍을 모두 못 집어넣죠. 요거 한번 봐볼까요? 자, FII인 경우 그지? 세 쌍이면 여기 넣고 한 쌍을 그럼 바깥쪽 아이오딘 하나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깥쪽 아이오딘은 뭐야? 3주기 이상이니까 18개까지 가질 수 있거든요. 존재하는 애들이 문제로 나오니까요. 배치가 다 가능한 배치들로 문제에서는 가능할 거고요. 일단은 17쪽 애들이 뭔가 3원자를 가는 애들은 거의 없는데 I3가 되게 예외적인 애예요. 4주기라서 덩치가 엄청 크거든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하면 엄청 커져요. 커서 크다 보니까 전자들이 그나마 좀 고르게 퍼져 있어서 이런 구조가 가능하다 정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가 여러분들이 사실 아는 애거든요. 아이오딘, 아이온 녹말인가? 녹말 검출할 때 쓰는 애 시약 이름이 뭐예요? KI 다시 우리말로 쓰면 아이오딘화 칼륨인데
이 이름만 봤을 때 아니 아이오딘이면 아이오딘이지 아이오딘화 칼륨은 대체 왜 이름이 이런 식이지라는 의문이 들었을 수 있는데 얘 화학식이 어떻게 되냐면 I2KI예요. 요게 화학식입니다. 있는 그대로 부른 거야 말 그대로 아이오딘화 칼륨이 요 친구거든요. 근데 얘가 바로 얘예요. 3아이오딘화 이온이 얘가 물에 녹으면 K 플러스와 I3 마이너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지시약 역할을 하냐? 녹말은 포도당들로 이루어져 있죠. 포도당 구조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기는 한데 뭐 이런 식으로 탄소 6개짜리 육각 구조를 가지고 OH기가 많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중합 반응을 이루면 요 달려서 또 육각형에 이어지고 또 육각형에 이어지고 이런 구조예요. 근데 요게 다 104.5도 비슷한 각도를 갖기 때문에 되게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스프링 같이 녹말 같은 경우 선형으로 길게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직선형이 아니라 각도를 가진 구불구불해서 이렇게 말려요. 근데 재밌는 게 요 I3 이온이 덩치가 엄청 크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요 사이즈가 정확히 이 안에 들어가요.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나머지 OH 같은 애들이랑 상호작용을 해요.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타내는 색깔이 그 청람색이라고 하죠. 청람색 지시약 색깔이 원래는 색깔이 없는 애인데 이 녹말 분자와 결합하면서 이 I3가 결합하면서 색깔을 나타내는 게 녹말 지시약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되게 독특한 친구죠. I3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운데가 에콰토리얼로 삼각형을 이루고요. 비공유가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선형으로 직선형 분자를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결합부터 해서 이온결합, 금속결합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부분은 각 결합의 안정성의 근원이 무엇이냐가 사실 제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공유결합은 결합 에너지로 설명을 하고 이온결합은 격자 에너지로 설명을 하고 금속결합은 그 밴드 이론으로 좀 설명을 한다라는 게 좀 중요한 이론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